많은 최고의 학생들을 가리는 특목자사 입시와 입시 이후에 내신 관리를 위해 영어 실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에 많이들 동의하시고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공부가 중요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왜 KNS IB 잉글리시가 특목자사 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영역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온 KNS 글로벌관 교수부원장 전수경입니다. 일단 당연히 탄탄한 문법적 지식도 가장 중요할 수 있고 그 문법적 지식과 어떤 어휘의 폭넓은 함양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최종적으로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독해입니다. 제대로 글을 읽고 읽은 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생각들을 펼쳐나가고 이어나가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특목고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꿈꾸고 실제로 진학하고 있는 학교 중에 또 하나고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고의 입학 브로셔를 한번 보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학교의 교육 목표와 취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창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부분을 대답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 맞는 말인데요. 그랬을 때 이 창의성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건 현재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유용한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융합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주어진 하나를 깊이 있게 알고 그 하나와 어떤 전체적인 사회 맥락 혹은 시대의 역사적인 사회 맥락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존재하던 것 A라는 것과 기존에 존재하던 것 B라는 것을 합쳐서 지금 우리라는 사회 배경에 맞는 것을 끌어내는 힘이 창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건화기념에도 창의적 세계시민을 육성한다. 즉 여기서 세계시민이란 어떤 이 공통 언어인 영어에 대한 완벽한 어떤 능력도 사실은 들어있는 것이고 창의적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2개 이상의 것의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 있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줄 아는지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관련된 교육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화면에 학교의 마크는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시하는 이제 외대부고, 용인 외대부고죠. 수학과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다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정신 중에 소디포라고 줄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의 분야에 대한 서적을 읽은 다음에 의견 교환과 집중 토론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거나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해석해 걸러내고 거기서 핵심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읽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는 문학은 문학일 뿐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대입되는 것이 그 시대적 배경이고 그것과 현대를 어떤 비교 대조하고 거기서 어떤 인과적인 중요성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원 외고와 같은 경우에도 대학의 1학년생이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알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의 언어로 이루어진 토플 리스닝과 리딩을 부교재로 차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안 틀릴 수 있는 정도, 듣기를 듣고 문제 풀었을 때 안 틀릴 수 있는 정도, 독해에서도 마찬가지를 가진다면 이 학생은 그 다음 분석 과정까지 종합해서 정말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원외고 졸업 서울대 입학생이 후배들에게 쓴 메시지입니다. 심화가 많을수록, 추론이 많을수록 어렵다.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영작, 문법 고쳐쓰기, 단어 배열 변환이다. 전반적인 독해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반적인 독해 능력 향상이라는 것은 약간 기존에 구할 수 있는 문답 형태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수능이나 토플은요, 그 지문을 이미 익혔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내재된 실력만을 평가하는 수능 그 자체나 토플 그 자체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유추를 하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의 개수를 늘리고 요약을 했을 때 주어진 단어의 한정을 만들어줬을 때 훨씬 이 필요한 영어 능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단지 토플 만점을 받기 위한 실력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읽기의 어떤 중요성, 독해 실력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랑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A라는 것, B라는 것 각각의 요소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 요소들이 연결돼서 현재라는 배경에 어떻게 잘 스며들 수 있고 쓰일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현대의 사회라는 것, 거창하게 말했을 땐 인류의 문명 속에 우리의 현대의 사회라는 것의 어떤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문학이라는 말을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니?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일 것입니다. 그것이 맞거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간의 문명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이 고민해온 것들, 개인으로서 또 하나의 사회로서 혹은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연결된 국가 간의 관계로서 어떤 것이 중요했고 어떤 것이 필요했는지 끝없이 탐구하는 영역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것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은 혹은 학습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고의 어떤 입학 브로셔에 나온 창의적이고 유연한 컨텐츠를 가진 인재라는 말과 정말 크게 관계가 있겠죠? 결국 여기까지만 이제 들어도 특목고 외고에서 학교의 수행 평가라든지 그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뛰어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외고나 전사고, 자사고의 수행과 내용이 언제나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석의 틀이라든지 어떤 통합과 융합형 창의성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맥락은 사실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 시대에 많은 정보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뽑아내서 현재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로 우리 사회에 도움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목표, 사회의 목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평가 내용에서 이 학생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도 사실은 그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어 논술, 스카이에 가기 위한 영어 논술 시험이었다든지 혹은 그 전에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진짜로 내용을 어떤 템플릿을 보고 혹은 어떤 프롬프트를 보고 그거에 대해 철학적인 혹은 고민을 해본 내용을 쓰는 것들도 대부분 개인과 사회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점은 가장 필요합니다. 수행적 사고라는 것이 결국 그거겠죠. 내가 무언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해체하고 다시 현재 필요한 것들을 덧붙여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특목고의 내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자습서가 따로 있고 달달 외우는 형태의 바로 반대 지점에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KNS IB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 소양을 바탕으로 세계를 그리고 지금 사회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라는 개인과 나와 동시대인들을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읽은 것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지식을 기반으로 생성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텍스트를 베이스로 하여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액자식으로 알게 된 어떤 내용과 시대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고민과 같은 것을 현재에 대입해보기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 분석이라는 말이 IB에서 지금 요청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해야 되는 과제들은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틀이 있지 않으면 학생이 나 자신을 믿고 스스로 알아서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형화된 틀이 없는 유예
평가와 테스트에서는 더욱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학이 있다면 문학 작품의 배경,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그 인물들이 가지는 갈등이나 성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 그런 다음에 그것을 현대사회에 대입해보거나 나의 입장에 대입해보는 어떤 분석적인 사고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정말 해맑게 우리 어떤 정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착한 중학교 학생한테 시켰을 때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재미없었어요,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상 작품으로서 분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진 어떤 인문학적인 맥락 흐름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 아니지만 분명히 분석의 도구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런 질문을 받고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답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어떤 검토와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보면 비판적 사고와 통합적 능력입니다. 통합이라는 게 어떤 하나 이상의 텍스트, 예를 들면 문학이라는 그 자체의 텍스트와 그걸 읽고 있는 나의 입장이라는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콘텍스트겠네요. 글이 아니라 배경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AI 시대의 우리,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라는 의미의 큰 배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와 더 깊은 숨겨져 있는 의미를 표면적인 의미를 안 뒤에 탐구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어렵지 않을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정말 주관적이고 아무런 규격이 없는 자유로운 말하기밖에 안 해본 학생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지문 분석의 도구들을 활용할 줄 알게 됩니다. 지문 분석의 도구가 굉장히 문학적 그 자체인 도구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외고의 심화 독해라든지 아니면 전사고, 자사고에서 필요한 능력인데요. 다른 데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뉴턴의 이론을 반박한 게 아니라 승계한 아인슈타인의 이론 내에서 결국 뉴턴의 중력을 이해한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부분, 왜 다른 질량의 물체가 어떤 같은 직선을 그리며 같은 궤도 안에 떨어지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그나마 가장 직선인 이렇게 스트레이티스트라는 말에 따옴표를 친 문장이 있어요. SAT 지문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따옴표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희가 글로 분석하는 법을 배운 적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따옴표의 의미는 뭔가? 예를 들면 친구가 We are friends 하면 기분이 나쁘고 okay, I'm sorry 하면 기분이 나쁘대요. 근데 그럼 이 따옴표의 의미는 뭘까? 거짓말이란 뜻일까? 사실은 어떤 모순이나 역설을 담고 있는 강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직선으로 보이는 이란 뜻이지 직선, 최대한의 직선인이란 말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수사학적인 부호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시대적인 배경을 암시하고 있다든지 같은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은유직유 외에도 결국 이것이 왜 쓰였는지 의미 파악까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내용, 대상, 어조에 대해서 파악한 학생들은 읽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내 생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나라는 사람도 자연인으로서의 한 명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해 탐구하거나 궁금해하는 학습자라는 나로서 무엇을 관심 있게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 같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의 글로 풀어나가고 발표 혹은 선생님과의 어떤 첨삭을 통해 방향을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가진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빙산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아랫부분까지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하면은 그 밑에 뿌리가 있다는 걸 중시하기 위해 말하는 거지만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그 뿌리를 가진 상태로 어디까지 빙산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느냐,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설명문과 사실 정보 확인, 어휘 기본 의미가 그 아래 단단히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는 어휘가 확장되고 어떤 글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수사학적인 의미 파악을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심화적인 지문을 통해 요약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최상위 안에서 다시 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목자사 준비생 영어 로드맵, 탄탄한 기본기, 응용과 확장 능력 키우기, 기본기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결국 중등 3학년 때까지 차곡차곡 공부했던 토플 기본 단어, 수능 기본 단어 그 이상, 탭스 단어 그 이상까지 결국 어떻게 문맥에서 쓰였는지 확인하는 수업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어떤 주제를 정확히 요약해서 쓰는 능력과 본문 문단의 주제 요약한 것을 가지고 내가 연구하는 또 다른 B라는 어떤 맥락, 컨텍스트 안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쌓기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읽어야 되는 내용의 수준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이해력에 있어서 수준이 높아야 되고 영어 실력에 있어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것을 다시 패러프레이즈해서 쓰는 과정에 내 문장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기반 정보 찾기 이상의 분석이다. 분석을 토대로 사고력 문제에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안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의 어떤 고도화, 세련화가 결국 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습적인 내용의 깊이를 갖추는 어떤 과정이에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공감하실 만한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분석도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런 기분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거에는 결국 그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질문 아래에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와 맥락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떤 창의이다. 학생들이 어렸을 때 시작을 할수록 훨씬 그 흡수력과 결과가 좋다라고 아이비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거 왜냐면 생각하는 틀이기 때문이에요. 이 틀을 여기에만 적용하라는 어떤 한계는 없거든요. 여기에도 적용하고 또 다른 내 독서 경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제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정말 쟁쟁한 학교의 전교권 아이들이 아이비 수업에서 내가 필요했던 어떤 것을 채워서 만족하고 입시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준비된 학생들, 공부를 성실히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확장된 분석적인 틀도 잘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